여하. 여하.
안녕하세요. 해결사무소 에이더스의 해결사 여아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추워. 아우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여하 반갑습니다. 아 참 시작부터 잠시만요. 잠깐 이제 다녀오느라 조금. 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나. 여하, 온날님께서 5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레벨업 5레벨 축하드리고 이번 한 달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하, 온모밀님께서도 4개월째 구독 레벨업 감사합니다. 4레벨 축하드리고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보치카, 서리님께서 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레벨업 6레벨 축하드리고 드디어 히봇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 추워. 말이 안 돼. 어쩜 날씨가 이렇게 어쩜 날씨랑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어떻게 너란 날씨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거야? 단 하루였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아침에 창문 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까지는 햇빛도 뜨거웠고 그냥 뭔가 슬슬 가을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 일기예보에서도 봤듯 그래 이번 주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창문을 열고 다시 닫았어요. 약간 그 한여름의 데자뷰가 떠오르듯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은 추워 알았지 하준아? 자 환기 좀 시키자. 하나 둘 셋 헛 하고 다시 닫았어요. 안 되겠다 하고 트윗을 쓴 게 이제 아침입니다. 정말 굉장했어요. 아침에 그 문 열자마자 찬 공기가 슥 들어왔는데 바람도 아니야. 그냥 공기만 슥 들어왔는데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추운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은 잘 다녀오셨나요? 월요일 어떻게 문 열고 방문을 닫으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창문을 열고 이제 문을 닫고 씻고 나온 다음에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너무 춥더라. 이제 겨울 간식이 슬슬 온다는 소식이겠죠. 그쵸. 겨울엔 뭐야 또 붕어빵 뭐 호떡 아주 좋지. 어묵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뭐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제 나가서 사 먹을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붕어빵 팥대 슈 저는 반반을 시키긴 하는데 슈크림을 선호하는데 슈크림은 물려가지고 한 2개? 보통 하나 먹고 많으면 2개 먹고 나머지는 팥으로 먹습니다. 붕어빵, 군고구마, 호빵, 계란빵 맛있지. 타코야키 트럭도 오는구나. 맞네. 누구나 마음속에 이제 옛날엔 5,000원짜리였는데 이제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아이스크림이요? 맞아요. 저도 여름보다는 왠지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있어. 그 겨울에 따뜻하게 장판 틀어놓고 그 안에서 누워있다가 그 몸 따끈하게 데펴놨다가 이제 뭔가 단 거 땡기는데 할 때 슬 일어나가지고 냉동실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다 꺼내가지고 먹으면 그것만큼 맛있는 게 또 없죠. 그쵸. 겨울에 호호 불어먹는 왠지 모르게 진짜로 그 후후 불어먹는 그게 있어. 아이스크림을 왠지 모르게 나도 불어먹게 되더라. 이상하지? 분명
겨울에 이제 뜨거운 걸 불어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차가운 거 먹거나 그럴 때도 왠지 모르게 한 번씩 불어 먹어. 약간 뭔가 그 척수 반차급으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거 막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딱 막 저어가지고 겨자나 식초 딱 넣어가지고 한 젓가락 딱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입으로 불고 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네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남이 하면 발언 올려야 돼? 아씨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있어요. 그 원래 겨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의 기온이랑 전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왠지 모르게 후 불어먹는 그게 있어. 내가 그 저거 뭐냐? 고양이 혀거든요. 고양이 혀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뜨거운 걸 되게 못 먹어가지고요. 그 우동이나 막 겨울에 먹는 따뜻한 음식들을 정말 뜨겁게 먹는 걸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제 좀 뜨거운 걸 먹을 때는 계속 후후 불어서 먹거든요. 절대 뜨거운 음식이 나오는 집에서 나는 그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스턴이 걸려요. 뭐 대장이랑 같이 가는 돈가스나 그런 건 괜찮아요. 카레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유독 그 뜨거운 게 오래 남아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분명 식혔다고 생각했는데 입에 대면은 와씨 내 입안에 그냥 용암이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는 이제 쉽게 못 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마라탕 먹을 때도 이제 매운 것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꼭 굳이 왠지 그 허거나 마라탕 같은 거 먹을 때는 조금은 맵게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야. 소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먹어. 이제 한번 소스에 담근 다음에 그대로 한 1분간 있어요. 멍 때림. 언제 식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먹어도 뜨거워. 그리고 매워. 그때부터 손을 잠깐 처음에 담아오는 소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번 먹고 3점 먹고 그 다음에 손이 안 가요. 못 가. 맵. 맵. 새 거 담아올까 하고 이제 소스 칸으로 가서 새로운 소스 담아오고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담아오는 소스는 양을 좀 적게 해요. 내가 그렇게 먹어도 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차피 조금 담아오면은 이 그 합리화를 할 수 있거든. 맞아. 뜨거운 건 맵게 느껴지고 매운 건 뜨겁게 느껴지는 마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뜨거운 게 안 매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봤자 떡국 정도?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칼국수나 아니면 뭐 잔치국수 그런 완전 새하얀 것들 빼고 설렁탕 그래 완전 새하얀 것들을 빼고 있잖아요. 좀 새하얗지 않은 친구들은 안 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죽 진짜 살벌하다고. 저 그래서 죽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잘 못 먹어요. 남들 죽을 먹는 속도에 저는 절반의 속도로 먹어요. 복지리가 뭐야? 저 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먹어보고 싶기는 해.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보거가 막 진미라고 하잖아. 근데 글쎄 사실 저는 생선은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론 아니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구분해서 잘 먹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아한다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네, 오해를 풀고자 하기 위해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으면 먹는다 정도라서. 그래서 정말 별미라고 하는 버거가 너무 궁금해요. 그 최악의 맛이라고 하는 그 삭힌 홍어 같은 거는 그럴 만해. 먹어봤었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고기 같아요. 삭힌 홍어 한번 이제 궁금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와, 안돼. 이 맛에 대해 표현하려면은 절대 그 먹는 걸 얘기하는 도중에 나와서는 안 될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절대로 먹는 거 얘기할 때 말하면 안 돼. 요즘 편의점에서도 팔던데 궁금했어요. 제가 그 실험체? 제가 그 기미상궁을 해본 자로서 시험 시식을 한번 해본 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난 아닌데 얘들아. 삼합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는 거는 좋아하는 분들 많이 드시면 합니다. 네. 요즘 편의점에 파도 팔린다고요? 맞아요. 편의점에 그 이제 씻은 파 같은 거 해가지고 편의점 혹은 그렇구나. 제가 전문점에 가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전문점에 가서 먹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내가 2번 겪어봐야 되나? 아 이게 그거요. 그 편의점에다가 나왔다고 하면은 예약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안 들여놓잖아요. 편의점에 누가 그런 실험적인 물품을 편의점에 넣고 싶어 하겠어요. 뭐 어느 점장님이. 그래가지고 편의점에다가 주문을 해요. 저 이거 사갈 거예요. 이거 예약할 거니까 이거 발주 넣어주세요 하고 이게 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가가지고 이제 방문 수령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좀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 이거를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 아 얘는 이걸 좋아하는 애는 아니고 그래 뭔가 그 특이한 체험을 하고 싶은 특이한 애구나 라는 그런 시선이 좀 느껴졌어. 맞아 유튜버인가? 아 편의점 제가 편의점 탐방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이제 편의점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너네 유튜버지 이런 거 한번 리뷰해보고 싶지. 솔직히 비싸고 맛없을 거 알고 가격 그렇게까지 막 합리적인 가격 아닌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신기하잖아 하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러 가긴 해요. 근데 선뜻 용기는 안 나더라고. 제가 그걸 이제 그 삭힌 홍어를 먹어본 뒤로는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어쨌든 겨울 간식 얘기하다가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흩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붕어빵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하면은 이제 오해를 할까봐 다시 얘기 드리면 저는 둘 다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팥붕이 더 좋음. 팥붕은 그거야 돼. 그 슈크림은 뭐 어디나 똑같잖아요. 그 한두 개 먹으면 물리고. 근데 팥붕은 이 약간 그 포장마차마다 좀 달라. 완전 그 이 팥소가 곱게 갈린 팥소가 있고 또 이제 통팥이 들어가 있는 팥소가 있거든요. 저는 전자냐 후자냐 하면 무조건 후자. 후자를 먹어야 좀 그 붕어빵을 먹는 느낌이 나요. 게다가 갈린 팥을 먹으려면 왜 붕어빵을 먹는지 모르겠어. 그냥 호빵을 먹어. 그 단팥 호빵 있잖아. 아, 그 달달한 정도는 저는 좀 덜 단 쪽이 좋아요. 팥의 맛을 확실히 늘리려면은 그 통팥에다가 좀 덜 단 쪽이 좀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물론 이거는 취향 차긴 하지. 아 호빵은 바삭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은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워 드시는 거.
그 왜 연유 꽃빵 있잖아요. 그거 튀겨서 먹잖아요. 꽃빵 튀긴 다음에 연유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호빵을 튀기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확실히 바삭하지 않을까? 그쵸? F에 돌리면 맛있을 것 같다고? F에 돌리면은 그 살짝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그 식용유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한번 칙 뿌린 다음에 해봐야 될걸? 제가 해 먹어보라고요? 아, 그치.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지, 참. 후라이팬 하면 그냥 호떡이잖냐. 호떡은 호떡이고, 호빵을 튀겨 먹는 것도 다르다고. 빵을 한번 튀기는 건 다르다고, 확실히. 하여튼 그러네요. 그리고 계란빵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저는 계란빵은 겨울이 되면은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그냥.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움. 여러분, 그 계란빵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1,000원씩 주고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돼요. 아니야, 베이커리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이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종이컵, 그 다음에 식용유, 핫케이크 가루, 그 다음에 우유, 계란만 있으면 돼요. 정말 쉬워요. 일단은 핫케이크 가루랑 우유랑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그 식용유를 정말 얇게 코팅을 한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반죽 붓고 계란 딱 올린 다음에 포크로 한번 찍어야 돼. 계란 노른자를. 이거 안 하면은 저는 무슨 참사가 일어나도 절대 책임 안 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포크로 한번 찌른 다음에 위에다가 반죽을 한 번 더 덮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씩 돌려가면서 이제 얼마나 익는지 좀 확인해 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물론 그 계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한 소금 반 꼬집 정도 넣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핫케이크 가루가 달달하긴 한데 계란에 소금 간이 안 돼 있으면 뭔가 공허한 맛이 나가지고 계란빵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안 먹었다고요? 하나에 1,000원쯤 하지 않나?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에 1,000원쯤 아닌가? 계란빵 사드신 분. 그거랑 이제 국화빵은 파는 곳이 거의 없긴 한데 그것도 그냥 그 심심한 맛으로 가끔 1,500원도 보인다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계란빵에 뭐 넣으면 2,000원 정도? 그럴 바엔 모짜렐라 치즈 그 큰 거 사가지고 거기 반죽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특히 계란빵은. 그리고 왜 종이컵에다가 있냐? 머그컵에다가 하면은 설거지 하는 게 지옥이니까 그냥 대충 종이컵에다 하고 포크나 수저로 떠먹다가 버려요. 그거 은근히 머그컵에다가 하면은 좀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제가 몸소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겪지 말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맛있겠다. 직접 만들면 양 몇 개 나오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예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들려고 하면은 계란 한 판 다 만들 수 있을걸요? 핫케이크 가루 좀 이제 적당한 크기로 사고 하면은 계란 한 판은 그냥 다 만들 듯? 맞아. 하더라도 식용유 같은 거 이제 잘 코팅을 해놔야. 그래도 히붓은 사 먹을 거지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아니 재료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한 번만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가루에다가 우유에다가 뭐 수 틀리면은 그냥 그대로 프라이팬에 반죽 부어서 팬케이크 해 먹든가.
그럼 되는데 맛있는데. 아 진짜로 사 먹는 거랑 만들어 먹는 거의 만족감이 달라요. 이거는 간단한 간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모닝빵으로 만드는 계란빵도 꽤 맛있어요. 아 그것도 맛있는데 나는 근데 그 핫케이크 가루가 이 달달한 그 맛이 진짜 좋아요. 팬케이크에 머랭이 들어갔나? 머랭이 들어가면 이제 수플레 팬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레시피는 본 적이 있는데 굳이 만들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해본 적은 없어요. 간단한 간식으로 레몬 타르트 만들어요. 나는 그거야말로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짱이다. 멋있다. 그게 저는 부담이라서 못 해봤어요. 그 타르트 생지 같은 거는 또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사야 되잖아요. 한 번에 사면은 그걸 소비하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치만 머랭 치기가 더 귀찮아요. 그냥 팬케이크에 누가 머랭을 쳐요. 그냥 팬케이크에는 머랭이 필요가 없어. 괜찮습니다. 전혀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든 조그만 거라도 한 번씩 만들어 먹어보면은 그만큼 이제 더 재밌는 게 없다. 아무튼 계란에 코코아 가루 넣고 해도 달달하게 맛있다고. 와 맞지. 그 일본의 모리나가라고 핫케이크 가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팬케이크 믹스 초코가 한정판이었나? 한정판은 아닌가? 아무튼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 나중에 히보타 케이크 같은 작은 것도 만들어주나요? 히보타 케이크? 그거는 자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내가 장담은 못하겠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언젠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뾰족게 할 수 있나요? 몰라요. 머핀으로는 안 되나요? 몰라요. 그리고 음료 만들어봤냐는 질문이 있는데 제 여름을 함께하는 친구는 언제나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텀블러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좀 큼지막한 텀블러. 거기에다가 이제 쿠팡에 가당 딸기 치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저기 쿠팡에다가 가당 딸기 치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냉동 딸기. 이게 좀 그 딸기 원과인 상태로는 팔기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여놔가지고 설탕에 절여가지고 약간 딸기 청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얼려놓은 거예요.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텀블러에다가 적당히 덜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서 둘 다 차가워야 돼. 냉동실에서 꺼낸 가당 딸기 한 2스푼 정도에다가 이제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놨던 우유를 200ml 한 팩? 한 2팩 2팩 정도 넣어가지고 포크 같은 걸로 그 딸기를 섞어요. 섞으면은 얘가 얼어 있었잖아요. 얼어 있는데 우유는 또 냉장고에 있어서 차가우니까 둘이 이제 섞이면서 약간 그 스무디처럼 변하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 저는 여름에 자주 해먹는 딸기 라떼 겸 아이스크림 겸 집에 과일이 있냐고요. 가당 딸기는 여러분 가당 딸기는 냉동 과일이라서 여러분 냉동 과일은 집에 하나쯤 쟁여놓을 만해요.
냉동 블루베리라던가 딸기 정도는. 그리고 싸. 정말 괜찮습니다. 뭐 그쵸, 대신에 사이다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 소주 같은 거 넣어서 칵테일 해도 되고. 근데 소주보다는 보드카가 좀 더 어울릴 듯. 음. 그 찾아보시면은 가당 딸기라고 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대신에 좀 그 이게 양이 무식하게 많아가지고 하나만 있는 걸로 사면은 정말 두고두고 먹어요. 네. 1kg짜리 두 개에 12,200원이래. 그러면 하나당 5천 얼마야? 6천 얼마. 그래 5,000원이네. 6,000원? 한 그쯤 되네. 그러면은 그 여름의 절반 정도는 이거 하나로 날 수 있어요. 가당 딸기 갈면 스무디 되겠네요. 그게 말한 그거요. 가당 딸기 해가지고 우유랑 그 섞으면은 그냥 그거요. 그 딸기 스무디. 얼린망고에 그릭 요거트 해봤냐고요? 얼린망고는 안 사봤어요. 건망고는 자주 샀는데 얼린망고는 잘 안 샀어가지고. 건망고는 어떻게 먹냐면은 그릭 요거트 얘기하셨잖아요. 그릭 요거트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인 요거트, 그릭 요거트 말고 이제 건망고 플레인 요거트 좀 대용량으로 사서 반찬통에다가 플레인 요거트 담은 다음에 건망고 좀 가위로 저며가지고 넣으면은, 그러고 한 하루 정도 기다려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건망고가 되게 젤리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물론 혈당이 팍 오르는 거긴 한데, 아침에 좀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유용한 간식으로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그 당을 걱정할 때가 돼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 먹을 때도 최대한 좀 그 당이 덜 들어간 걸로 만들어 먹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위험하다 어떻게 막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아, 슬슬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걱정을 해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닌가? 하는 그런 거. 히봇은 로봇이니 괜찮아요. 그래 포기나. 조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 언제나 말하지만 오래오래 보고 싶기 때문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세상에. 이게 허리가 아프면은 좀 걷는 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가기 싫어. 나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도 좀 네, 한 번씩 일어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허리 좀 돌리죠. 자. 됐다. 옆에 파란 해결사분한테 PT 부탁해 보시는 건 날 죽일 셈이냐고. 그냥 그냥 죽으라고 하라고. 그 편이 덜 충격적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나를 그냥 없애. 난 그게 더 나아. 뭐 어쨌든 이제 걸으면 되겠다. 천재임? 그건 몰랐네 내가. 건강해지긴 하잖아요. 그런가? 그러겠지?
내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헬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쓰는 근육을 좀 제대로 강화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필라테스는 여기에도 근육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해. 필라테스를 한번 다녀보고 싶진 않고 집에서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몸이 찢어지는 기분이에요. 무서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찢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찢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체험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다리 찢기가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 직각은 넘었어. 직각은 넘었어 일단. 그래. 한 20도쯤 더 벌어. 아. 한 11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연하다고요? 아니 근데 좌우로 90도가 안 넘으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나를 그렇게 오늘 방송 제목이 몸살 낙인가요? 근데 날 것 같은 날씨긴 해요. 그쵸?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정도도 안 찢어지면 도대체 누가 그거는 안 돼. 나라도 이제 그 병원을 가서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님 말고 죄송합니다. 그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그 건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이 있지. 건강하다고는 그 확실하게는 나 말을 못 하겠네. 언젠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매달 감기인 것 같긴 하지만 알았어요. 아 근데 감기 걸릴 날씨긴 했잖아. 건강 추구형 해결사. 추구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 정부 그 한 22년도부터 3년간 해킹당했다던데? 지금 전수조사 중인데 그 공무원 분들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는 몇백 개인가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몇 분은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보안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안 관련한 거는 얼마나 보안이나 안전 관련해서는 얼마든 걱정을 해도 과하지 않으니까요. 올해 해킹 이슈가 많네요. 그러게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엔 참 여러 일이 많다 그쵸? 물론 이제 제가 범법적인 법
법은 지킵니다만 아무튼 요즘 세상 무섭네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범벅 짜파게티 범벅 맛있는데 저 컵라면 중엔 짜범이 제일 좋아요.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로 설정한 사람들이 은근 많다는 게 생각나네요. 그것도 있잖아 1Q2W324R 1 느낌표. 와 이거는 진짜 이걸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은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렇게 창의적인 비밀번호가 미국의 핵 발사 버튼 비밀번호가 되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0000이었다는 사실도 있지 않았나? (0000) 아 맞아 15년간 그 08개로 맞춰져 있었대요. 이야 근데 누가 알겠어. 08번만 치면은 핵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줄 누가 알겠어. 그쵸. 근데 그런 급할 때 이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단순한 게 오히려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만큼 부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 인간 심리의 허점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야 진짜 이런 생각을 해?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거 한번 검색해볼까? 여러분 노벨상은 다들 알잖아요. 그 이제 인류의 약간 위대한 업적 같은 걸 하면은 받는 그런 노벨상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이제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에 안티테제로 이그노벨상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이그노벨상은 그 이제 좀 노벨상과는 전혀 다르게 웃기거나 좀 잉여스러운 연구에 수여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각심을 목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 약간 좀 되게 농담스러운 이그노벨이요. 이그노랑 이제 어감을 동일하게 한 게 아마도 맞을 거예요. 맞아 치즈 소스 치즈 안 뭉치게 만드는 법.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법하지만 굳이 이거를 실제로 실험해보진 않겠지 하는 것만 모아놔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에 받은 안드레 가임이라는 교수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을 연구해가지고 이그노벨상을 받았대.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이래.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수상 조건이 있는데 공식적 기준은 다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수여를 한대요. 다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업적. 너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오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웃기더라고. 비공식적 기준은 수상자가 이룬 업적은 반드시 바보 같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목적 없는 업적은 안 된다. 그리고 후보 추천 가능자는 전부고요. 추천 가능 대상은 전부다라고 하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해도 되고 동료나 가족 심지어는 스스로를 추천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면은 뭐가 있지? 트로피 같은 게 있나? 노벨상이
받으면 뭘 주지? 아, 메달 같은 걸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메달이 맞을걸? 메달이 맞아. 메달이 맞는데 근데 해결사님은 집 밖으로 나오면 노벨 평화상 가능할 것 같아요. 평화를 줍니다요. 너 임시정지. 농담입니다. 그 이그노벨 상은 부상이 이제 메달 대신에 다른 걸 줘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이그노벨 상의 그 상품은 2003년에 나온 1나노미터로 자르는 황금 벽돌이래. 1나노미터래요. 1나노미터.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어. 금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1나노미터로 자르려면은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말 그 이 쓸데없이 커다란 기술력을 투자해서 만든 게 1나노미터 황금 벽돌. 그리고 이제 노벨상이랑은 다르게 이그노벨상에는 그 상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좀 의미가 있는 특별한 부상을 수상하는 건데 2013년 이그노벨 수상자들은 상금으로 무려 10조 달러를 받았대요. 짐바브웨 달러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4달러 정도 되고요. 그때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국 돈으로 4,070원입니다. 4,070원. (2015년에도) 2년 전과 같은 상금을 줬고 18년도에는 같은 상금과 함께 하트 모양 트로피랑 종이 한 장을 줬다고 하네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위조 지폐로 줬대. (4,000원짜리를) 어린이은행 4,000원으로 준 거야. 아, 웃겨. 재밌다. 수상 목록 한번 볼까요? 이거 좀 궁금하잖아. 수상 목록 한번 보자. $10조 도내합니다. 아니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후원을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려 10조. 이야 대박. 나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종목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크본드? 거래로 큰 수익을 벌어서 정크본드 거래를 대중화시킨 공로. 우와. 교육상에 이게 화성에 물이 있었던 사진을 봤습니다. 물이 있으면 화성에 산소도 있을 테고 결국 우리는 화성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이제 화정에 물이 있던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션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막 화성에서 막 감자 해가지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은 초등학교 수업 참관 도중 초등학생이 옳게 쓴 포테이토를 공부를 좀 더 하라며 포테이토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오케이. 문학상은 고대 유물들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외계 문명 기원서를 다루고 있는 신들의 전자를 출간해서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는 건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걸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그 모아이 상이나 요런 그 마야 문명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미스테리 서클도 포함해가지고 소설이 아니라는 게 진짜 웃기네. 가스로 인한 북부 팽만감을 해소시켜주는 가스 제거제를 개발해서 이거는 진짜 저건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식사하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일부 제품은 유당불내증인 사람들을 위한 분해 요소도 알약도 있다. 이거 재밌겠다. 우리가 아는 평화라는 개념을 완전히 수정하는 공로로 수소폭탄의 참 이거 노벨상 이그 노벨상 맞지? 이상하다. 나쁘게 보면 매드 사이언티스트고 객관적으로 봐도 전쟁에 환장한 과학자 취급을 받아서 1회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상 수상자가 되었다. 물은 물체의 특성을 기억하고 재현해냈다는 주장을 한 자크 벤베니스트가 수상했다. 유사과학이 그러하듯 다른 과학자에 의한 제어에는 당연히 실패했다. 아하. 미국 법원으로부터 여러 보험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지급을 거부해서 그래 이런 거지. 두 번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그래 이런 거지. 15,000년 전 고대인이 그린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를 낙서랍시고 지워. 이야. 문학상 약 10년 동안 948개의 과학 논문을 작성해서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관련한 거야? 스트루치코프는 모스크바 유기원소 화합물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 연구소장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관습이 있었던. 진짜네. 뭐 밀밭에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서 물리학상. 아니 겁나 웃기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저거잖아요. 이거 되게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요 자체가 그냥 너무 자극적인 조금. 영양학상 모 소비자 54년 된 스팸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은 용감한 사람들. 너무 너무 다 같이 보기 기묘한 게 너무 많아. 못 보겠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서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봐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네 이거. 야, 평화상에 행운번호 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는 백만장자 콘테스트를 열었을 때 실수로 당첨번호를 잘못 부르는 바람에 난장판을 만들어서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맞아, 은근 유용한 것도 많고 그러네요. 20년대도 볼 걸 그랬나? 20년도 평화상에 한밤중에 600km씩 떨어져 있는 서로의 대사관에 벨트를 26번씩이나 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 왜?
그쵸 그쵸. 그냥 그 이제 바보 같은 짓 한 사람 여기다가 달아놓고 그냥 놀리는 그런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아 재밌네. (25년) 된 뭐 있었나 볼까? 문학상. 35년간 자기 손톱과 발톱이 자라는 속도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학술지에 발표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윌리엄 빈 의대 교수. 신기하다. 근데 손톱 자라는 시간 그 속도를 기록하는 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손톱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르는 시간이 있을까? 왜 손톱에 상처가 나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진짜 모두 조금씩 이상한 것 같아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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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우와, 사람들한테 당신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실제보다 더 자아도취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힌 교수가 있대요. 신기하다. 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 소한테 얼룩말 같은 줄무늬를 그리면은 그 흡혈파리의 공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여기 이그노벨상에 포함돼요. 너무 신기함. 그 얼룩말이 그렇게 맛이 없대. 얼룩말 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어가지고 맛있었으면은 이미 사람들이 먹었을 텐데 먹어가지고 멸종당했을 텐데 맛이 너무 없는 나머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흡혈파리 바보 같아. 근데 저희도 한번 생각해봐요. 새파란 카레를 먹는데 이게 과연 카레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카레를 먹는데 색이 막 퍼런색이야. 그때도 우리는 이거를 카레라고 인식을 하고 먹을 수 있을까? 맛이랑 향은 카레야. 근데 시각적 정보가 파래. 실제로 그런 카레는 존재합니다. 이 유명해요 되게. 저도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차마 안 되겠더라고. 그냥 크림스티 맛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생각보다 맛은 있대요. 맛은 있는데 그 시각에서 느껴지는 폭력성이 너무 다분해가지고 차마 저간하지는 못한다더라. 잘 맛있게 먹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들 먹는 거에 대한 그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기 좋은 떡이 아니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 그런 것처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떡은 먹기 좋겠죠. 확실히. 그래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떡 맛있겠다. 슬슬 이제 가래떡 해먹을 차례죠. 방금 만든 가래떡에다가 이제 그 꿀이나 아니면 조청이 딱 찍어가지고 싹 먹으면은 이야. 구워 먹는 것도 좋아. 저는 근데 구워 먹는 것보다는 간 만든 그 따끈쫄깃한 걸 먹는 걸 선호해요. 그게 난 너무 좋더라.
어떻게 먹는 얘기가 무한반복. 에이, 에이, 왜 막 그런 게 그래? 응? 왜 태클 걸고 그랴? 저녁 안 먹었어요. 당연히 먹었죠. 겁나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사실 저녁에 그 밥 먹고 그 입이 터져가지고 가래떡 반 개 집어먹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배불러요. 배부른데 이 관련된 얘기는 끊이지가 않네. 아, 이거는 참 그냥 후식이 땡기는 것 같다고. 진짜 그런가 봐. 아우 허리야.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저녁 맛있는 거 드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 이번 주 일정 좀 이게 여러모로 바쁜 일정이 겹쳐버려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수목금 3일 정도를 좀 쉬고 올 예정입니다. 당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절전 모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그래도 밤에 잠깐 스페이스라던가 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이제 상심하시지는 마시고. 아마도 근데 이제 괜히 저기 써놨다가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키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지금 넌지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못할 수도 있다. 여러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트위터 계정 엄청 정지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공식 계정도 정지 먹은 거 보고 아니 이걸 왜? 그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그냥 상관없이 갈아버리던데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조심해야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팔로우하면 괜찮다는 말이 있다고? 당장 팔로우하러 가. 일론 머스크 일론 아 한글로 치면 안 나오는구나.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보류! 위험하다 싶을 때 하겠다. 보류! 이거는 제가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내 신념을 버릴 순 없다. 그래. 저는 제 팔로잉 목록에 좀 간소하게 놔두고 싶거든요. 사유 멋있으니까. 농담이고 너무 뜬금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농담이고요. 네, 너무 일론 머스크 씨는 좀 네 그러네요. 팔로잉 목록에 멤버들이 과연 있을까? 저 팔로우 중에 있죠. 당연히 있죠.
얼마 전에 잠깐 그 한 사람이 끊기긴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다들 있습니다. 다 있네. 다행이다. 없으면 이 길로 바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젖었다. 그래요. 원래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손 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니 뭐 지는 게 이기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저희끼리 싸워서 뭐합니까? 그쵸? 사실 공격은 내가 당했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제 먼저 손을 내민다. 이거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어휴, 다 아쩌고짜 팔려고 끊어버리는 건 진짜. 심지어 내가 갖다 쓰라고 쓴 거는 읽지도 않고 그냥 캡처해놓고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갑자기 그냥 머리가 두통이 갑자기 심지어 쓰라고 올려놓은 건 옆에서 가져다 쓰고 있어. 왜? 그쪽 거 아닌데요. 유진씨 그쪽 거 아니에요. 아니 쓰라고 준 건 쓰지도 않고 옆 사람은 갑자기 자기 것도 아닌데 갖다 쓰고 있고. 초딩이라니.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처음엔 제가 게임 진짜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모든 게임을 평균 만치로 해요. 네, 모든 게임을 평균 만치로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임도 평균으로 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쉬워하는 것도 평균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특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언제나 제 자신감에 비해 못하긴 해요. 땅은 잘 뚠뚠뚠뚠뚠뚠뚠. 응? 뭐가요? 뭐가 있었나? 이상하다. 뭔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준데? 무슨 소리야. 되게 서운하게 말하지 마세요. 앞준다니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해. 그냥 조금 이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서 잠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바뀔 거예요. 원래 고마저씨 레스토랑을 하려고 했거든요. 나 근데 눈물 뽑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다른 걸 하려고 해요. 뭘 할 거냐면 저기 여제의 탄생? 이건가? 그래, 성세천하 여제의 탄생.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여러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아세요? 그게 이제 스토리를 선택지를 눌러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그런 영화 보듯이 보는 게임이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게 있는데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지를 골라서
어떻게 이 드라마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말 그냥 미연시 방식의 그 스토리 게임이에요. 맞아, 인터랙티브 장르.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할 겁니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쓱 즐겨보려고. 이게 정말 어렵대요, 게임이. 어렵대. 그리고 또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분들이 엄청 그 연기를 잘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여제의 탄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제가 그 가끔 가다가 중드를 한 번씩 봐요. 이게 그 가끔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뭔가 막 휙휙휙휙 하면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와 뭐냐 하고 보면은 중드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은근 재밌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아씨 이제 그만 봐야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에 대한 퀄리티 걱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드를 여러 개 봤던, 물론 그때 봤던 중드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해요. 안호 하나 마냥 안호 중드. 그것처럼 그 중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한번 해보려고요. 뚠뚠뚠뚠뚠뚠뚠.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그날 본 중디의 이름을 우린 아직 모른다. 정말 아직도 모름. 너무 무서워. 입궁하기 전에 몇 번 죽을까? 아, 근데 아니야. 여하준 제발 시작하기 전에 초치지 마너.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또 아니야 안돼 그만 말해 그만 말해 방송 전에 말해.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말해야지. 내일 방송 시작할 때. 멘트 예약 걸어놓기. 여러 가지 중들을 섭렵한 자로서 시청 시간 약 5시간. 중드 드라마 하나 섭렵했다기엔 5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흥미로운 쇼츠를 봤어. 같이 보자. 빛의 양자 결정 구조로 변환하여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가진 초고체, 즉 빛을 고체로 만드는데 성공함. 우와. 단 절대 영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만 아. 가능하다고 특이점이 온빛 근황. 최근 아니.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최초로 빛의 양자 결정 구조로 변환하여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가진 초고체, 즉 빛을 고체로 만드는데 그- 성공함. 우와 절대 그 영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마이너스 273도 쯤 되어야
이제 빛을 고체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그냥 그거잖아. 스타워즈 라이트 세이버잖아. 건담 빔사벨이라고. 레이저 칼이 나온다고. 레이저 칼. 아니 빛의 검이란 이 얼마나 이 마음이 두근거리는 단어 조합인지. 짱이다.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하면은 능력자 배틀에서 좀 이제 얼음 쓰는 능력자들은 절대 영도로 아래로 이제 기온을 내릴 수 있으면은 빛으로 된 무기도 쓸 수 있는 거야? 몇 년 후엔 절대 영도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으려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조건 자체가 절대 영도에서 빛을 고체 형태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절대 용도라는 조건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글쎄 뭔가 좀 더 조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용도에서만 그게 보인다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그게 최소 조건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이 그냥 물이 얼음으로 되는 데는 0도 아래에서 0도 아래 0도가 이제 물이 어는 점이잖아요. 그 0도가 아닐 때 물이 어는 방법은 없잖아. 관행각이라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고. 라이트 세이버 갖고 싶다. 절도. 그럼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윙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빛의 검이라는 빛을 고체로 만들면은 그 물리력은 어디까지 있을까? 이제 경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물체든 경도라는 게 뭐냐면 단단한 정도입니다. 그 여러분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경도 한 그 10 모스 경도라는 그 척도 단단함의 척도에서 가장 높은 10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물질 중 가장 단단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 여서 이제 정말 비싸고 저건 건데, 하여튼 글쎄 이 단단함이 얼마나 될까? 절대 영도에서 어떻게든 빛을 고체로 만들어서 뭔가 형상을 빚어. 근데 그게 어딘가 부딪히자마자 갑자기 팡 하고 깨져버리면 깨진다고 할 수 있나? 깨진다고 할 수 있을까? 빛이 깨진다는 표현 되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무슨 말을 넣어도 되게 기묘해. 빛이 구부러진다는 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빛이 깨진다? 빛이 반죽 뭔가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그런 거면은 빛을 반죽한다는 표현도 나중엔 나오겠네. 아니 그렇잖아요. 쿠키도처럼 약간 그 점성이 있는 좀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으로 만질 수 있다면은 빛으로 반죽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배고픈 건 아닌데 그냥 그 단어가 웃기잖아요. 빛반죽이라니 어디 그 게임 아이템 이름 같고. 빛이 깨진다 축하할 일. 빛이 깨진다 멋있다. 구름빵 같다고요? 구름빵 있는 빵 아니에요? 구름빵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네? 응? 동화책이구나. 빛은 무슨 맛일까요? 그 한번 지금 입 벌려 보실래요? 별맛 안 나는 듯.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냥 그 고체랑 액체 상태가 됐다는 그 빛이 고체랑 액체 상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 너무 즐거워. 근데 절도형도에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는 사람이 만질 수는 있는 걸까? 엄청 차갑지 않을까? 그래서 빛 능력자들이 이제 능력을 써가지고 싹 하면은 몰라. 이거 화이팅. 난 그 다음은 모르겠다. 구름빵. 헐. 남매는 어머니에게 구름을 가져다주고 엄마는 이를 재료로 빵을 만들기로 한다. 엥. 그 빵을 먹으니까 구름 마법의 힘으로 몸이 둥실둥실 떠오른다고? 구름빵. 오자마자 고통받는 이과가 됐어요. 아니 그치만 빛을 고체로 만들었대잖아. 만들면 어떨까가 아니라 만들어 버렸대잖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신기해. 구름빵 쉽잖아요. 나무에 걸린 구름 걷어다 반죽하면 되는데 맞네. 아 나도 해먹어봐야겠다. 내가 구름으로 빵을 만들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맞네.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걸 몰랐네 내가. 진. 그럼 아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앉아있겠다. 근처에 나무가 없어서 구름을 못 얻었네. 맞네. 아 너무 아쉽다. 저는 요쯤 하고 이제 내일 뵙도록 할게요. 장기 출장 전에 여러분들 좀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8시에 시작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이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우 봐라. 월요일날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결사무소 에이더스의 희해결사 여준이었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아 이게 딱 그 물이 올랐을 때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안 되겠어. 타이르놀이라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내일 봐요.